안녕하십니까. 나눔스쿨의 나눔부자입니다. 인자 추위가 들어온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얼마 전 25일에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타계 소식을 같이 이건희 회장님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봐주셨고, 여기가 지금 이건희 회장님 생가터 바로 옆집인데, 오늘 이 좋은 생가터에 저희를 초대한 바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네, 네. 이곳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5일 글로벌 리더 세계 초인류 기업을 이루신 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또 이건희 회장님의 업적을 다시 그려주시고 또 추모 소식들이 들렸는데요. 어제가 이건희 회장의 가족장의 또 발인이었죠. 오늘 29일 날 나눔 부자님과 저 바비 그리고 오늘 빌딩 부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두 분을 또 모셨어요. 나눔학교 새로운 미녀 친구들까지 네, 같이 함께 이건희 회장님을 좀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그려보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의 또 중구의 관광 발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뒷기아 지붕이 이건희 회장의 생가터이자 또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고택이기도 합니다. 1942년 이건희 회장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여기서 자랐었는데요. 바비는 이렇게 또 가까운 이웃에 글로벌 리더가 태어났다는 것에 좀 힘이 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또 모셔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빌딩 부자 이름하여 빌부님 모셨습니다. 빌부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나눔스쿨의 스터디 리더를 맡고 있는 빌부입니다. 그리고 또 나눔스쿨의 시립회원 선정님과 소율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 생가터 바로 옆 건물인데, 이 건물을 7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어디 그림 어떤 동호회 봉사활동 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요? 네, 이곳은 붉은색 네. 벽화가 보이는 담장 너머 기아집이 1942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이름하여 이건희 회장 생가터인데요. 3살 때까지 이 뒤쪽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고택이기도 합니다. 바비는 이곳에 이제 12년 전에 여기를 왔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저희는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는 민간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생가터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곳을 조금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구 시민 또 나아가서는 또 세계 속에 또 이 공간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생소할 때라서 어떤 상업적인 기능이 아니라 대구 또 그리고 대구 중구 좀 관광 저변 확대, 인프라 저변 확대, 저는 이 공간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동구 벽화 봉사단 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벽화 봉사단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좀 업적도 남기고 예쁜 벽화들을 그려 보았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시면서 이제 대구 광역시와 중구에서 삼성경제센터부터 해서 네. 그 다음에 수창공원, 그리고 대구 중앙공원 그쪽하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건희 생가터까지 1시간 거리 15km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또 곽상도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구가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리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기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조명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이건희 또 삼성과에 대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었는데 또 이건희 회장님이 또 돌아가시고 타계하고 나서는 또 젊은 친구들이 이건희 회장님을 뭐 이순신 장군 이상이다. 삼성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을 알렸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좀 자랑스러워졌다 할 정도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금방 질문하신 뭐 대구, 중구 어떤 이건희 회장 복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그 삼성문화재단과 또 대구시 자체에서 간에서 좀 주도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의견들은 또 저희가 시민들이 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따가 또 빌부님께 대구 중구에 대해서 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물어볼 시간 때문에 사실은 모셔보았어요. 오늘 추모 토크니까 먼저 이건희 회장님 또 업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 추모 추모 토크. 토크니까 예. 예. 나눔 부자와 바비가 함께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님의 추모 토크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님의 일생일지를 간단하게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은 1942년 이곳 뒤쪽에 중구의 인교동의 한 작은 집에서 태어나셨네요. 이병철 뭐 잠겨 저게. 볼 수가 없다. 내 휴대폰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타면 돼요? 네.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일생일지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이곳 대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6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일본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며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이 됩니다. 1982년 대한 아마추어 레슬링 협회 회장이 되시는데요. 그때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셨고요. 199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되시죠. 1910년 삼성전자 회장으로 또 경영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그룹 경영 쇄신으로 삼성전자 대표 이사를 또 회장직에서 퇴진하게 되는 계기였죠. 2011년 갤럭시 S2를 공개하고 7월에는 남아공 더반에서 IOC 총회를 가져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져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이송이 되어서 며칠 전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게 되죠. 여기까지 짧은 일대기를 정리해 보았고요. 뒤에 또 나눔 부자님이 길게 또 준비를 하셨죠. 길게보다도 이제 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삼성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주식회사 삼성상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김해 협동정미소를 1938년 3월 자본금 3만 원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와 별표 국수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별표 국수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삼성의 로고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국수 별표 국수 로고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별이 3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거고. 그런데 소표국수와 풍국면에 밀려서 풍국면이 대구에 아주 유명하거든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다가 그 이전에는 뭐 김해에서 농지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다음 1942년 조선 양조를 인수하고 그다음 1948년 종로에서 삼성물산공사로 재출범을 했어요. 종로에서 서울에서. 그런데 1950년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삼성물산이라는 것을 사명을 변경해서 그때 삼성물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53년 제1제당을 세워서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국산 설탕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그다음 1954년 제일모직을 세워 국산 양곡지 골덴텍스 개발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957년 한국 재계사상 최초로 공개 채용을 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58년 안국화재를 인수하고 공융업 진출. 그다음 1959년 최초로 비서실 설치를 해서 기업 집단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63년 동방생명이 동아백화점을 인수. 그다음 1965년 중앙일보를 창간해서 언론 사업에 진출해서 세한제지도 인수를 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하다 하던데 1960년대 시카린 밀수 사건으로 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님 회장이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나셨고, 그다음 1968년에 일선 복귀 후 전자산업 선언을 하고 수원 공당 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수원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죠. 그게 68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9년 삼성전자 및 삼성 산요 전기를 설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요가 이제 일본 기업이니까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전자산업을 활성화를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거든요. 쭉쭉쭉쭉쭉. 네. 1982년도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창단을 대구에 지금 삼성 라이온즈 대구에 야구단이잖아요. 그게 이제 창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좀 넘어가고 1987년도에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타까운 게 1995년대에 삼성 자동차를 대구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 프랑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 매도를 했죠. 그게 이제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대구에 삼성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을 건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것이 있는데 생략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이제 삼성 르노 자동차에서 자동차 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그 삼성이 자동차 사업만큼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본인 주식을 또 그 주주단에게 또 내놓고 그런 또 있었죠. 네. 좀 IMF가 대구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넘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가 상당히 안타까운. 그리고 지금 약간 삼성 창조 경영센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모직이라는 데인데 그 제일모직이 대구에 기반을 둬서 대구의 석유 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역할을 한 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하시는 여공들 그분들이 이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하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산업 일꾼의 시초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교도 설립이 돼 있어서 야간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오셔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숙식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구도 키우고 나라도 구경하게 해주고, 거기 보면은 촌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살림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돼서, 그래서 대구가 그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여기 보면은 뭐 그것도 있고 구미의 뭐 코오롱부터 시작해가 석유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그 삼성하면 대구하면 사실 삼성인데요. 또 후반에는 또 산업부 후반에는 또 뭐 대구 쪽으로는 조금 대구만 소외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구 중구가 원래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 상해를 비롯해서 이제 중구를 중심으로 많은 경제들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90년도부터는 주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성구로. 네, 수성구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도시 나눔 부자님도 도심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만 그렇죠. 예. 중구 쪽을 어떻게 또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사실 또 빌딩 부자님도 오늘 모셨거든요. 중간에도 말씀하실 거 어떻게 없으세요? 대구의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 그다음에 미래 어떤 부동산 경기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렵네요. 아, 예. 일단
중구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중구가 있고 또 대전에도 중구가 있고 인천 중구, 그다음 울산 중구, 그다음 부산에도 중구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중구라 하면 공통점이 뭐죠? 올해 딱고 돼 있는 원도심이다. 원도심이다. 맞아요. 구도심 또 중구 자체가 그쵸. 각 도시의 그렇죠. 중구니까. 또 중심이다. 아. 그죠? 또 그다음에 상업시설들이 상업시설 많다. 많다. 상업시설 많다. 또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어.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네. 시청이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죠. 아 교통.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각 도시의 중구는 각 도시에 정말 정중앙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산 중구랑 저기 인천 중구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 딱 중심가의 구도심으로 그러니까 인프라는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낡았다. 아, 그렇죠. 약간 요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낡은 건물들이 어떻게 개발되거나 재개발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상업시설이 좀 더 개발만 되면 수요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몰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대구 중구 같은 경우도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솔직히 대구 중구에 별로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와봤자 반월 땅이나 이렇게 그러고 동성로만 보니까 대구에 안 살아봤네. 그렇죠. 저는 대구에 지금도 온 지- 경산 사람이고. 경산 아니고 대구 사람인데 아 대구 사람이 대구 사람이네 3년 지금. 전에 제가 대구 이사 왔거든요. 3년 전에. 아, 맞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구 구시까지는 제가 거의 다 모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알려진 거는 동성로밖에 없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성로 같은 입지를 그러니까 약간 좀 중구의 낡은 구시가지나 구 골목을 좀 개발만 하면 충분히 수요가 있고 젊은 분들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도시 재생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대구에서 그 도시 차원이나 아니 구 차원으로 좀 더 그리고 민간 같이 합동해가지고 뭔가 좀 그런 구시가지를 조금만 꾸밀 수 있다면 충분히 전국에서 대구도 보시면 대한민국의 약간 중심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대구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중앙은 아니지만 정중앙. 교통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도 네. 가깝고 그러니까 요즘 KTX, SRT 금방 가니까 부산하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관광 쪽으로 개발하면 네네. 분명히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구 하면 그래도 이제 중구가 관광 명소들이 참 많아요. 뭐 100년의 역사를 또 자랑하는 뭐 그 제일교회, 뭐 계산성당, 그리고 또 서문시장, 그리고 또 뭐 이상화 고택, 뼈학개인들에도 보면 오는가. 주변에 사실은 중구하면 관광지들이 참 많은데 또 최근엔 또 뭐 김강석 거리, 복리단길, 민가 간에서 또 같이 또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중구로 젊은 관광객들이 사실 몰려오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인구도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바비니 말씀하신 이런저런 것들을 솔직히 저는 약간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먹거리하고 볼거리는 많은데 이게 조금 마케팅이란 홍보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김광석 거리는 뭐 아주 전국에서 그 많은 김광석 사람들이 거리밖에 많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어. 또 그 글로벌 리더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또 타계를 하셨으니까 그동안은 조금 시시했던 이런 생각터, 살아있을 때는 사실 생각터라고 하지를 않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건희 회장님의 업적도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주 인류 기업으로서 또 긍지를 좀 가질 수 있는, 외국에는 뭐 베토벤 하우스 하나 누가 태어나기만 해도 정말 본 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대구가 역사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금모으기도 여기서 했었고요. 대구는 정말 그 대단한 저는 저력 있는 그런 도시라고 옛날에 생각을 280은 어떤 민주화 학생운동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아주 어떤 과거에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이런 시초의 시작이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그럼 김강석 거리 말고 여기를 또 이건희 거리로 아, 이건희 되겠네요. 이건희 거리 이건희 좋습니다. 이건희 거리. 삼성거리도 좋고요. 삼성거리도 좋고. 네. 그래서 대구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대구의 중구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은 중구에 인구가 많이 들고 옛날에는 국회의원도 중구 하나 남구 하나였는데 인구가 줄어서 중남구로 통합됐거든요. 통합됐는데 이제 인구도 많이 들면은 다시 이렇게 두 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은
상권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봤던 게 이제 칠성동에서 봤어요. 칠성동이 옛날에 아주 낙후됐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으면서 상권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틈새 시장을 보면은 상권이 중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팜플렛을 한번 봤더만 용적률 건폐율을 좀 규제하자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은 대구의 중구에 특히 어떤 투자 가치, 아파트 건물 지을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그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구의 발전에 개발업자들, 이제 도시 이제 개발업자들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근데 저는 이런 낙후된 곳은 재개발 전문증을 지원을 해서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중구에 가면은 너무 낙해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다시 또 이건희 회장님의 또 업적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많은 추모 멘트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삼성 수사나 부정적인 뉴스에 익숙했던 청년들이 삼성의 상속세라든지 삼성은 그 노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비노조, 노조 탄압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포커스를 했었는데 회장님이 별세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삼성이라는 저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계 재개할 것 없이 또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또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래요. 그랬다고 해요. 이제 한국의 이순신 장군보다도 오히려 더 유명하신 분이다.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 덕분에 정말 자랑스러움을 다시 느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준 삼성.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삼성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가 이건희 회장의 추모 멘트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다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께서는요.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라고 했고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였다라고 하셨고요. 한 네티즌은 세계에 나가 어깨 펴고 자랑스럽게 코리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을 멋지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한 삼성의 직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권에서는 조금 빛과 그림자라고 해서 조금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거에 비하면은 야권에서는 또 그의 업적, 공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했죠. 한간에 이런 이야기 있죠. 이건희 회장님의 어록 중에 정치는 사류, 네.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이야기해서 또 논란 이야기도 네, 하고 워낙 그랬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 6.25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발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한번 했잖아요.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시술을 하고 퇴원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기업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아프리카 태어났다,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완치가 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의료시설 이런 거 개발 발전한 것들에서 한번 다시 새로 태어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과 함께 나는 부자님의 정말 열정적인 쉼없이 달려온 이 삶에 한번 또 쉼표를 주는 그런 기회였네요. 그렇죠. 두 분 미녀에게 한번 질문을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타계하시면서 많은 언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본인의 어떤 삼성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네, 제가
이번에 그 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줘요. 이건희 회장님이 대구 이제 출생이신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생가터를 제가 이제 또 처음 왔죠. 아비님 통해서 여기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앞에 와서 오기는 왔었어요. 제가 몇 번 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좀 길게 이렇게 앉아서 거에 진짜 기운도 뭔가 느끼고.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그 전에는 사실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라서 워낙 이제 인류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 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뭐 연역이나 이런 걸 제가 잘 이제 파악할 그런 계기는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명언이라든지 그분이 이제 일궈낸 여러 가지 업적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진짜 공감 가는 뭐 이제 내용들이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실천하기는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이게 와닿는 그런 모든 그런 명언이었지만 실천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노력을 하면은 이건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진짜 우리 삶의 그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타계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진짜 나라에 공헌한 게 무척 많은데 나라의 이제 큰 일꾼이 이제 가셨는데 가졌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또 젊은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명언들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분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건 회장님하고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큰 공헌을 하셨구나 뭔가 그런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이제 몸은 비록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이제 정신을 좀 기려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뭔가 삶에 그런 모태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말씀을 아, 해주시는데요. 막 굉장히 네. 떨리고 힘들다던 뭐 멘트 준비 네. 엄청 많이 하셨네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아, 좋은 이야기.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공과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나는 공이 한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전 부분을 너무 부각을 해가지고 삼성과 뭐 이런 것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소율님은 오늘 여기 소율님이 여기 한번 와보니까 느낌이 어떤지. 하게 되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참 좋고요. 분위기가 네. 오늘 조명이 탁 이렇게 네. 비춰줘라. 야. 보니까 그분의 뭐 그런 기운 같은 것도 느껴보게 되고, 저는 그래서 멘트 중에 하나 그 명언 중에 그 남기신 명언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어떤 명언 네. 중에 예.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보고 읽을게요. 예.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행의?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저는 이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 뭐 저를 포함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요행을 많이 바라고 네, 뜻밖의 행운 그리고 뭐 뜻밖의 그런 뭐 어떤 왕자가 네, 나타나는 갑자기 뭐 그런 것을 굉장히 행운. 바라는 뭐 욜로 시대 약간 그렇죠. 공짜를 바라는, 좋아하고 바라고 노력하지 않고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삶의 그런 삶의 그런 뭔가 약간 의지? 방향성? 방향성? 그런 것도 주셨고 그렇죠. 저랑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은 마음.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이 회장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삼성 일대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참 옛날에 영웅 시대라는
그게 이제 TV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같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그건 있었죠? 나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네, 없어졌으니까. 없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좀 기업인이라든지 또 열심히 살아간 분에 대해서도 좀 조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 얘기를 그렇죠. 여러 번 하셨어요. 사실 많이 런쥔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이제 더 열심히 어떻게 산업을 이끌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가 새로운 산업 그리고 사업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사업가 정신을 많이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냥 단순히 안정적인 공무원 아니면은 뭐 자격증 아니면 뭐 대학교 뭐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대기업 이렇게 취직 이런 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가 좀 안타깝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필부님, 우리 필부님이 여기 또 초대하셨는데 아니 제가 옛날에 삼성에 면접을 봤다면서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서류를 딱 두 군데밖에 안 넣었습니다. 삼성하고 LG. 예. 그래서 딱 보면 아니 젊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거의 그만큼 이제 공부를 잘했다는 아니, 거야. 나 삼성 대학- LG 아니면 안 들어가. 이거. 대학생들의 워너비 직장 물론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음. 대기업 중에는 거의 제가 이제 전공이 전자 쪽이다 보니까 전자 쪽이고 좀 더 자세히 또 전공을 보면 제가 반도체 쪽입니다. 아 그랬구나. 반도체 쪽이 좀더 삼성 들어갈 뻔했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커진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뭐 그게 빅3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절은 전자계통이 1등이었어. 그 중에 솔직히 반도체 공이 상당히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전자 쪽에 하면서 반도체 가야 된다. 반도체 가려면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를 2개 넣어가지고 삼성, LG만 붙어가지고 두 군데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삼성 면접 보고 일주일 뒤에 LG 면접을 봤거든요. 어쨌든 그때 삼성전자 그 반도체 쪽 삼성전자 사장님이 누구냐면 지금 KT 지금 아닌가? 황창규 그때 사장님. 황창규. 황해 복직이라고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그렇죠. 분인데 황창규. 그분한테 제가 면접 전에 사인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 어떤 받았어요. 옛날에 사인 받았으면 합격이네. 그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에서 황창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서류 합격한 상태였고 면접 준비할 시점에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 듣고 바로 뛰어가서 끝나자마자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면접장에서 또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 면접 얘기를 좀 더 하고 제가 합격?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일 좀 느꼈던 게 그 면접에 오면 그 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 야. 그죠? 기출 문제 중에 그게 한 10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근데 기억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성장이 먼저냐, 네. 분배가 먼저냐. 아. 제가 딱 그게 아직도 전 기억이 남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학생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취직만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출 문제 제가 그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답변을 준비했던 게 뭐냐면 네. 결국은 분배를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뭔가 성장이 좀 많이 되어야 분배를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나이 좀 먹고 빗대어 보니까 지금 내가 정부를 좀 무시하고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성장은 좀 뒷전이고 분배 위주로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약간 요거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썼다면은 당장 합격인데? 근데 떨어졌어요. 이거 그렇지. 사인도 받았고. 아니, 삼성이 떨어지고 제가 LG 붙어가지고 LG를 갔습니다. 삼성이 잘못했네. 이런 인재를 갖다 떨어뜨리고. 근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둘인데 우리 형이 있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 우리 형은 지금 삼성의 부장직으로 있고 저는 LG로 갔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삼성 한 명, LG 한 명 있어가지고 잘했네. 집에 부모님은 약간 어깨가 좀 붙죠. 뿌듯하시고. 그래서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도 전자 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휴대폰이랑 지금 머리가 좋았네. 삼성 노트북 쪽에 이제 연구원 쪽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휴대폰 사업으로 편입돼가지고 뭐 그런 쪽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출국 콘서트잖아요. 그쵸. 면접 콘서트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게 어쨌든 뭐
못 떨어졌지만 삼성에 대한 뭔가 연결고리 있다. 연결고리 있다. 그렇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삼성에 대한 어. 동경,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성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그쵸. 사실은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외국에 나가고 동남아 쪽 이렇게 네. 나가면은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이렇게 국격을 높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쵸. 저보다. 휴대폰도 전 갤럭시 노트밖에 안 씁니다. 나도 저기 스마트폰 삼성 거 아니면 안 써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갈 때도 어제 사실은 이제 나는 부자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그런 곳 세계 여행 얘기를 했었는데 예. 뉴욕 타임스퀘어만 가도 삼성 로고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가면. 뭐 홍콩 누구나 아시는 디퍼스 아. 베이 가면 또 삼성 로고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삼성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긍지 또 자긍심 엄청 많이 이끌어주었던 그런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그분이 타계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추모 토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명언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사실 오늘 이 야. 자리가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 별세하고 음. 우리 나는 부자님이 워낙 또 트렌디하게 이건희 회장의 명언에 대해서 올렸더니 불렀는데. 평소 조회수보다 뭐 한 10배 이상 뷰가 나왔죠. 그렇죠. 10배 이상 그래서 나왔죠. 우리 이건희 회장 추모 토크를 한번 해보자고 즉석에서 사실은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부자님이 어록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예. 회장님 어록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록을 좋아하는 제가 어록 있으세요? 회장님이 제가 어록 워낙 이제 유명한 두 개를 올렸었는데 아니 두 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 두 포스팅을 번을 두 번을 올린 했었죠. 중에 이제 여기 37개가 있어요. 그걸 다 하지를 못하고 네, 좋아하는 몇 거. 개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긍정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안 돼, 어려워 이렇게 하면은 결국 안 돼요.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를 계속 장착해야만 결국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제가 저 닉네임이 나는 부자잖아요. 네.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성공한 사람 부자들을 자꾸 만나고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라도 그래야 된다. 부자 앞에서 뭐 사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자에게 사줘야 되나요? 사줘가면서 그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누가 뭐 성공했다, 뭐 돈을 벌었다, 뭐 이러면은 네 했으니까 돈 내, 술 사라, 밥 사라 하면은 도망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술 사주면서 그거 어떻게 부자가 됐어? 방법이 뭐야? 이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우리 아까 그 분배하고 똑같은 거야. 네 했으니까 분배해줘 이게 아니고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라. 그래 나는 부자라는 게 그 정보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부자가 저는 물론 나눠주겠지만은 이제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기부님은 혹시 좋아하는 어록 있으세요? 그 어록 중에 아니면 뭐 소열님 아니면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여중에서 하나. 뽑으셔도 됐고요. 그 중에서. 미정분께 넘기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찾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네. 이 말 가장 좋아해요. 가장 유명한 사실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자 또 부자에 대한 또 그런 명언인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1번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저는 이제 사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보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쑥스러워서 저는 유튜버도 아니지만 나는 부자님이 부를 때마다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우리 신입 회원들도 어. 항상 나는 부자님과 옆에 또 줄을 잘 서서 네. 함께 부자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네. 블로그 찾고 있더라고. 여기 먼저. 네. 서열님 먼저. 찾았습니까? 저는 아까 하나 해가지고 어. 그냥 하나 해요.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참 좋아요. 기도하고 기도와 행동하라.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요즘 들어서 참 이렇게 저도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뭐 행동 곱하기 제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제로다. 행동하지 않으면 제로다. 그러니까는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죽은 지식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실천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항상 나는 부자님은 또 즉결, 즉결, 즉행하지 즉결.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이제 뭐 어제 뭐 할래 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바로 나왔는데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하나 찾으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예. 여기 다 제가 낮에 봤거든요 사실. 아 근데 그러셨구나 다 벌써. 공감해 진짜 다 아까 다 공감하죠, 하나하나가. 진짜 여기 50가지 정도 명언이 있는데 두 개를 진짜, 해서. 다 공감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요 지금 7번 명언 보면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이걸 보는 순간 그 여자들은 이제 쇼핑 쇼핑. 쇼핑 중요하다는 쇼핑도 이제 여자들은 일단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이게 경쟁을 살려면 또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근검 절약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쓸 곳은 또 내가 이게 쓸 줄 알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낭비를 또 하게 되면은 거지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렇죠. 자기가 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또 소비를 해주는 게 나라 경제 시력 발전에 좋을 것 같고 또 아껴 쓸 줄도 아는 뭐 그런 걸 또 구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 누구나 그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남녀노소 그런 내용이랑 또 여기 보면은 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것도 영혼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지 뭔가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무슨 정신 건강 그리고 몸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영혼에 투자를 해라. 영혼은 어떻게 대표님은 영혼의 투자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행 독서? 저는 네. 또 투자를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굴러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 기회로 이제 영혼의 투자를 영혼의 하려고, 투자를? 네, 이번에 한번 편찬 건강에 투자를 좀 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건강에. 그러니까 아프셨으니까 건강에 좀 투자해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집에서 도시락도 싸고 다니거든요. 어. 그리고 아침을 안 먹다가 지금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식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외식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안 해야 되고 약간 건강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운동도 조금 막 좋지만은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먹는 게 90%다.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뭘 해도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입원하고 나서 네.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소율 씨. 저는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맞죠. 네, 같은 또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랑하는 언어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제가 뭐 가까이 접해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굳건하시고 또 적극적이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신 그런 그 사과만 네네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지만 모든 이제 젊은 분들이 국가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원동력이 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웃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같이 힘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남겨주시고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젊은 저희 세대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컥하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로 출연한 게 너무 고마워요. 이리 와가지고 모이자 하게 모였고 또 이렇게 촬영 유튜브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나와서 네. 힘들겠지만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해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결국은 적극적인 마인드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못하면 뭐 어때? 그냥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야. 이게 내가 해보니까는 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누구나 전문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하면은 그게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라 뭐나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유튜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하면은 배진 부장님, 어, 빌부님 뭐 어렵 좀 준비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어떤 걸 또 그런 어떤 말을 해? 어록이라기보다는 네. 방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100대 기업을 아. 제가 네. 조사를 한번 검사를 네. 해봤거든요. 100대 기업.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회사들 많지만 특히 IT 이런 정보통신 전자 쪽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00대 기업에서 우리나라가 몇 개 정도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100대 기업에 네. 100대 기업에 하나 들어갔나? 삼성전자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어. 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한 80%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일단은 80%가 삼성전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물론 여러 기업 중에 어쨌든 IT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고 미국이 57개, 57개. 네, 중국이 12개, 일본 11개. 이런 게 네. 일본이 오고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LG, 현대, 롯데 뭐 이런 대기업 상당히 많지만 최소한 삼성 같은 기업이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굉장히 치고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에서는 조금 그렇죠. 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딱 저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약간 영웅을 만들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 나가면 깎아내리는 약간 요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 대기업은 막 그렇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적도 분명히 부각되는 게 맞는데 좀 더 잘한 거를 좀 더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결국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전 국민의 삶의 수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해당 사항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카세트 네모난 게 있거든요. 카세트 넣어가지고 이거 미니 마이 알아? 나이가 좀 더 나온다. 그게 상당히 인기였는데. 워크맨이 최고죠. 워크맨 소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전 세대는 저 일본 어떤 그런 거 가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훨씬 뭐 그런 것들은 다 일본, 역사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역사 속으로 가고 완전히 네. 삼성이 세계적인 일이고 네. 옛날에 반도체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니까는 그걸 가서 일본에서 이제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거기 파견 가서 이제 사진기나 기록을 못 하니까 그걸 다 머리로 외워왔대요. 그 가가지고 그 외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그걸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완전 일본이 뭐 대학생이라면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근데 저는 그걸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을, 그러니까 전자업계에서는 솔직히 뭐 도시바라든지 파나소닉, 소니를 삼성이 솔직히 다 제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삼성이 약간 위기 의식을 못 느끼면 결국 이게 다음 세대는 중국한테 뺏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기도 그 밑바탕에서 일본을 지키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뺏길 수 있다는 거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마누라하고 애기만 자식 빼고 다 빼고 다 바꿔라. 바꿔라. 네. 뭐 이런 어록도 있죠, 그죠? 항상 또 이류가 아닌 인류를 또 꿈꿔왔던 이
이건희 회장의 또 그런 음. 경영 마인드를 그러니까 제가 전자업계 전자회사에서 제가 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조선업이 있고 전자업계가 있고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진 않아요. 옛날 기술 그대로 쫙 이렇게 가는데 조선업종은 지금 막 완전히 역전 당해가지고 네. 지금. 뭐 그런데 문제는 전자업계는 솔직히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몇 년 만에 바꾸죠? 2년. 한 1, 2년 만에 솔직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뭐냐면 1, 2년 만에 빨리 기술 개발이 조금만 뒤쳐져 버리면 바로 다음 역전 다른 나라의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그걸 계속 뭔가를 고민하고 혁신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100대 기업 중에 삼성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좀 더 10개 정도 더 늘어가야 된다. 아니면 아예 없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춥다 근데. 저도 지금 덜덜덜 떨면서 하고 있어요. 느꼈어요? 추워. 그러면서 내가 이걸 부러워했어 지금. 네, 난 그냥 이렇게 입고 춥다 하면 지금 이거 봐. 아, 냅시다. 이거. 어쨌거나 오늘 여기 이건희 회장님 생가터에서 바비님의 초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또 이거 끝나면 또 뒤풀이 해야 되죠. 뒤풀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줘서 바비님한테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방 안에서 찍죠. 마무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글로벌 리더 이건희 회장님 1942년도에 바로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고택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을 무한하게 주셨습니다. 2020년까지 78년 인생을 아주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도 이건희 회장님의 업적을 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 무언가를 또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또 삶도 같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바비의 곳간만이 아닙니다. 자주 놀러 오시고요. 중구 인교동 이제 이건희 회장 생가터 검색하시면 앞으로 이곳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비였습니다. 바비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빌딩 부자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부라고 그러죠. 비부였습니다. 네.